최근에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부모를 가르치려 들거나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때 그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지난 세월이 헛된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며 속으로만 삭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인 인내와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내는 자식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부모를 더욱 만만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자식에게 불효를 저지를 기회를 계속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자식의 태도를 바꾸고 무너진 부모의 권위를 되찾는 다산 정약용의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항산의 원칙입니다. 둘째,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활용하는 거기의 원칙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고독의 원칙입니다. 넷째, 엄격한 훈육으로 관계의 선을 긋는 위엄의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예시하기 한 토막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근면하게 일해 작지 않은 재산을 모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편안하게 사는 꼴을 보고 싶어 가진 재산을 모두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너희가 잘 살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효도를 맹세했지요. 하지만 그 맹세는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희미해졌습니다. 재산이 넘어간 순간부터 노인은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뜻했던 밥상은 차가워졌고 다정했던 말씨는 퉁명스러워졌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떠나간 배와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나의 이야기, 내 주변의 이야기처럼 서늘하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이 비극을 막고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항산의 원칙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 야속하고 속물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효심이 중요하지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제적 기반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맹자의 말을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변치 않는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자식의 곤란함을 참아보지 못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 장만을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내 살을 깎아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너희들이라도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집 문서를 내주고
통장을 털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그 희생이 자식의 고마움을 영원히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한 채를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마련 자금으로 보태준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아들도 아버지, 평생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김 씨는 이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니 반찬 투정은커녕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혹시나 기분이 나쁠까봐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한 번 시원하게 주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방패를 너무 일찍 내려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골고루 펴서 뿌리면 거름이 된다. 하지만 그 거름을 남의 밭에 다 뿌려버리고 나면 내 밭은 황무지가 되는 법이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노년의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자식들이 돈 앞에서는 부모를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능력을 쥐고 있을 때 자식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발걸음도 찾아주고 안부 전화의 횟수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두고 돈 때문에 효도한다고 비난하거나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래 이익이 있는 곳에 마음이 쏠리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경제력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위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어떤 감언이설에도 죽기 전까지는 재산을 모두 넘겨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찾아와 울며 매달려도 마음은 안아주되 지갑은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되어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 그때야말로 자식들은 부모를 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무시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성입니다. 돈을 쥐고 있으라는 것은 자식에게 돈으로 유세하며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노후의 품위를 위해 당당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시오. 자식들에게 나는 내 돈으로 잘 살고 있으니 너희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그 여유로운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해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모로서의 위엄과 자립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현실적이고도 냉철한 항산의 지혜입니다. 둘째,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활용하는 거기에 원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이 눈에 밟히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저축은 좀 하고 있니?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고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저 지겨운 잔소리, 간섭, 통제로 느껴질 뿐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말실수가 따르게 되고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말은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100마디 잔소리를 쏟아낼수록 자식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시네. 부모의 말이 소음으로 취급받는 순간 무시는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는 거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거기란 마음이 들뜨지 않고 항상 침착하고 중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가벼운 말과 행동은 위험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공간을 압도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 너는 왜 매번 그런 식이냐?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하소연은 오히려 부모를 약자로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 부모님이 나한테 매달리고 있구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침묵하십시오. 무거운 침묵은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식이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화내지 말고 그저 가만히 싸늘할 정도로 차분한 눈빛으로 자식을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불안해집니다. 왜 화를 안 내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다시는 먼저 걸지 마십시오.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부모가 늘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먼저 연락 올 때까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연락 왔을 때 반갑게 받되 통화는 짧고 간결하게 끝내십시오. 그래, 잘 지내지? 나도 바빠서 이만 끊는다. 먼저 전화를 끊는 부모의 모습에 자식은 당황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셨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으신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부모의 안부를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또한 자식들과 대화할 때는 질문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입장이 되십시오. 시시콜콜한 간섭 대신 묵직한 끄덕임으로 대답하십시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아껴두십시오. 다산 선생님께서는 한마디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 오랜 침묵 끝에 나오는 정제된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언사를 했을 때 같이 소리 지르며 싸우지 마시고 잠시 침묵한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말이 참 아프게 들리는구나. 그리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짧은 한 문장과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더 큰 죄책감과 울림을 줄 것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태도,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자세이며 부모의 위험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존재감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침묵할수록 자식들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역설적인 힘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위가 다시 싹틔울 것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고독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식 생각을 하며 보내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자식 걱정, 밥 먹을 때도 자식 걱정, 자기 전에도 자식 생각, 온통 자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마음은 숭고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자식에게 내 삶의 중심을 두는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의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자식의 무심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런 정서적 의존은 자식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함보다는 숨 막히는 구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존재는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피하고 연락을 뜸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장장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 강진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다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다고 매일 울며 편지를 보내거나 자신을 찾아오라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고독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 결과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는 스승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있어도 흐트러짐이 없다. 이것이 다산이 보여준 신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을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도구도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자식만 바라보며 해바라기처럼 살 때 자식은 부모를 매력 없는 존재, 따분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 없이도 너무나 잘 지내고 바쁘고 즐거워 보일 때 자식은 부모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뭘 배우러 다니시느라 통화가 안 되네. 아버지가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셔서 주말에 시간이 없다시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심심하다, 외롭다, 놀러 와라라고 말하는 대신 나 지금 바쁘다, 재미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만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십시오. 다산 선생님처럼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자식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과 성취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식은 여러분 삶의 관객이 되어야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멋지게 연기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객석에서 박수치며 바라보게 만드십시오. 주인공이 관객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 연극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몰입하여 빛이 날 때 자식들은 그 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외로운 부모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활기차고 당당한 부모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넷째, 엄격한 훈육으로 관계의 선을 긋는 위험의 원칙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성인이 되면 훈육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컸는데 무슨 훈육이냐? 그냥 둬야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이 장성하여 수염이 난 어른이 되었을 때도 편지를 통해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삶의 태도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심지어 글씨 쓰는 자세까지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아버지의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무례함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도 허허 웃고 말대꾸를 해도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가고 함부로 행동해도 오죽 힘들면 저럴까 하며 합리화해 줍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아,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부모님은 내 감정 쓰레기통이구나. 선을 넘어도 제재가 없으니 점점 더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훈육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꾸짖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을 들어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속상한 마음에 너는 집에 와서 핸드폰만 하냐?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하수입니다. 이때는 다산의 이엄을 떠올리십시오. 정색을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철수야. 잠깐 전화기 내려놓고 나를 좀 보아라. 그리고 눈을 맞추며 말씀하십시오. 오랜만에 내가 와서 참 반갑다. 하지만 내가 부모 앞에서 휴대폰만 보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나는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쾌하다. 여기 있는 동안은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감정과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가 단호하게 나오면 자식은 긴장합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장난이 아니네? 그 순간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자식의 무례함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핑계로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키우지 마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남들에게는 깍듯하게 하면서 왜 부모에게만 함부로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상사 눈치 보느라 쩔쩔매면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화풀이하는 자식, 그 꼴을 언제까지 받아주시겠습니까? 다산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이엄이 있어야 하고 엄격하되 자애로움이 있어야 한다. 엄격함이 없는 사랑은 이게, 즉 빠져 죽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망치는 사랑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엄격함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되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할 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안 된다, 하지 마라, 사과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힐 때 자식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잠시 서먹해질까 봐 두려워 할 말을 못하고 참고만 계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든 것입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평등한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태도를 변화시키고 부모의 권위를 되찾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경제권을 놓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는 항산. 재산은 자식에게 줄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둘째, 말수를 줄이고 침묵으로 압도하는 거기. 잔소리는 멈추고 무거운 침묵과 정제된 한마디로 자식을 깨우치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즐거운 고독. 자식은 관객일 뿐.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위엄. 잘못된 행동은 따끔하게 지적하여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지우고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좋았고, 내가 입는 옷보다 자식 옷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를 꽃피우겠다는 그 마음, 그 눈물겨운 사랑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거름이 되어 사라져 버리면 꽃이 된 자식은 거름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아니, 냄새난다고 코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거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나무 그늘이 그리워 스스로 찾아와 쉬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빛나는 유산을 남기셨듯이 여러분도 늙음이라는 시간을 쇠퇴가 아닌 완성의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정이나 효도에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자식이 매기는 점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모든 사람도, 심지어 무심했던 자식조차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걸려던 전화를 멈추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고 아껴주십시오. 여러분의 단단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품격이 자식의 태도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롭고 존엄한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